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에듀윌 부동산 아카데미의 심유순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아까 오후에 막 비가 엄청나게 와서 오늘 오실 분들 불편하면 어쩌지 했는데 다행히 적절할 때 비가 그쳐서 다행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셨는데요. 좋은 시간, 좋은 거 많이 얻어 가실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공개 강의죠. 공개 강의인데 어떤 것이냐면 이제 노창희 교수님이 시크릿 중개 영업 이제 실전 워크숍을 이제 곧 개강을 준비 중에 있으신데 그 강의에 대한 어떻게 운영되실지 이런 것들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간단하게 안내만 드리고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핸드폰 잠깐 꺼내 보시겠어요?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가지고요. 오늘은요, 제가 QR코드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요거 카메라로 모드로 한번 펴보시면은요, 예, 카메라 모드로 한번 해보시면은 그 에듀윌 부동산 아카데미 카톡 채널입니다. 여기 보면 우측 상단에 뭐 친구 추가 형태를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에듀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교육 과정들 안내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쪽에 들어오세요. 이쪽에 들어오세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 사진은 안 찍으시고, 예, 천천히 하셔요. 되셨나요? 네. 화면만 갖다 대면 QR이니까 연결됩니다. 예. 자,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오늘 노창희 교수님의 시크릿 중개영어 과정에 대한 개략적인 안내 정도 좀 말씀드릴게요. 강의의 특징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이 강의의 특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보시겠어요? 그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고객, 물건을 확보할 수 있는 스킬을 전수한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실제로요, 제가 봤을 때 저도 중개 영업, 공인 부동산으로 영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뭐 시작부터 끝까지가 영업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 영업에 대한 스킬을 전수해주는 강의다라고 보시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방적인 전수만 저희가 하다 보니까요, 그것이 내 것으로 체득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강의 같은 경우는 전수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중개 영업 과정이라고만 하지 않고 과정명 자체가 실전 워크숍이라고 되어 있죠. 실전 워크숍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실제로 내가 발로 뛰어서 과제하듯이 물건을 찾아오실 것이고요. 영업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그것들을 하시고 나면 결과에 대해서 검토하고 피드백 드리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이다. 두 번째는요. 이거 교수님이 사실은 되게 어렵게 결정을 하셨어요. 이거 되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겁니다. 교수님과 단톡방 개설입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바쁘신 대표님이시기도 하시고 바쁘신데 이 수강생 회원분들 한해서는 직접 그 소통할 이렇게 실시간은 아닐 수 있겠지만은 강의 외 시간에도 소통하시기 위해서 단톡방을 만들어서 소통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이 처음 기획할 때부터 너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저희가 같이 갈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 한 20분만 그래서 딱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단톡방이 개설돼서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하다는 것이 두 번째 큰 특징. 세 번째는요, 저희가 그 매주 화요일 날 저녁마다 수업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좀 그 중간중간에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기에는 사실 좀 아쉬움이 있어. 왜냐면 계속 활동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 점검, 중간 피드백을 위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고민과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렇다면 매주 토요일 날 아침에 저희가 실강 한 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화상으로 원격으로 저희가 만나는 시간을 갖자 이런 것이 기획이 돼서 토요일 날 오전에도요 화상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회의도 하고 Q&A도 하고 물론 그때는요 약간 유동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하고도 얘기하다 보니까 일단 교수님이 다 말씀하실 건데요. 하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을 나갈 이슈가 있어 라고 한다면 현장으로도 오프라인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까지도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실강은요 8월 28일 2주 뒤죠. 지금부터 오늘 8월 14일이니까 2주 뒤부터 시작합니다. 수요일 날 저녁. 그래서 직장을 다니시더라도 또 회사 일정이 있으시더라도 퇴근하고 오실 수 있도록 저녁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이거는 다다음 주에 시작해서 매주 하고요. 8주간 진행이 됩니다. 2달 동안. 두 번째는요.
과정이 시작하고 나면 그 다음 주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화상 교육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9월 7일부터 시작합니다. 얘는요. 그리고 이거는요. 매주는 아니고요. 격주로 초대할 겁니다. 토요일은. 그래서 교육 과정이 끝나는 건 10월 말이지만 과정이 끝나더라도 한 달 정도 더 모일 겁니다. 계속 화상으로. 11월 말까지. 왜? 교육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교육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활동하실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봐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11월 마지막까지 계속 미팅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가 큰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 본시크릿 중개 영업이요. 이번이 런칭입니다.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고요. 런칭이다 보니까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셔야 되냐면요. 좋은 성과를 내시는 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라는 의미, 동료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런칭 기념 특가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확정을 했습니다. 본 교육 과정은 그 150만 원이시고요. 런칭해서 특가로 등록하실 수 있는 금액은 99만 원에 등록할 수 있으시니까 오늘 선착순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오늘 등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핸드폰 보내셨죠? 이거 한번 보실래요? 핸드폰 다시 한번 꺼내 보실래요? 여기 한번 여기도 QR 코드예요, 이게요. QR 코드 한번 이렇게 비춰보세요. 비춰보시면 역시 연결되는 게 있을 거예요. 예, 지금 하셔도 되고요. 아마 이제 수업 중간에 하셔도 되고 가시면 여기가 수강 신청을 여기서 바로 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하실 수 있게 제가 연결해 놨으니까 요거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현장 강의가 매주 화요일마다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동영상 촬영을 할 거예요. 촬영을 해서 나중에 필요하면 복습 동영상 보실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언제까지? 1년 동안. 네, 그래서 나중에 왜냐면 되게 중요한 이론적인 내용들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예, 이 정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요것도 한번 해드릴게요. 아까 그 QR코드 있죠? 그게 여기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다시 어떻게 들어가자면 이렇게 찍으시면 되십니다. 자, 이제 저는 내려가고 교수님 앞으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개 강좌라 가지고 제가 그냥 막연히 기대한 건 뭐냐면요, 이 방이 다 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 차지 않아도 저는 이거 오늘 오신 분들의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그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하나 모두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신 분 계세요? 다 창업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창업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영업하고 계시잖아요. 그 한 분 빼고는 다 창업을 예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 개인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저는 직업을 28년 동안 바꾸진 않았는데, 사람이 이렇게 본업이 있고 부업이 있잖아요. 굳이 따지면 제 본업은 부동산 중개인데 부업은 사람을 가리키거나 강의하거나 이런 거를 부업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아까 원장님께서 이거를 설명을 하시면서도 저는 약간 속으로 약간 두려움은 있어요. 왜 두려움이 있냐면, 보통 사내에서 신입 직원이 왔을 때 가리키는 내용과 똑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다녔던 미국계 부동산 회사는 부동산 회사가 중개만 하는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 회사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개업을 프랜차이즈로 창업하시려고 하시는 그 분들이 안착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런칭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미국계 부동산 회사 2개의 근무를 합쳐서 16년을 했고, 한국에 들어온 부동산 회사 중에 외국계 부동산 회사 4개를 세팅하는데 컨설팅을 했었어요. 2개는 이제 제가 다녔던 회사는 아니고, 제가 다녔던 회사와 같은 브랜드의 모사를 갖고 있는 회사라 업무를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군데는 미국으로 철수를 했습니다. 그 철수를 한 이유도 오늘 이제 설명드리는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해서 실패하는 사례와 비슷해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부업인 강의를 제 스스로도 굉장히 3개월 동안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28년 동안 부동산 영업을 하면서 막 무수히 많은 건물주와 임차인을 만났는데 재미있는 건 처음에 28년 전에 만난 고객 중에 바로 그때그때마다 고객이 되지 않고 3년 후에 고객이 되거나 10년 후에 고객이 되거나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거절을 당했던 찾아가서 사무실 이사하라고, 저는 이제 기반이 오피스 임대이기 때문에 사무실 이사하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사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회사인데 그냥 정기적으로 이제 곧 추석이 오잖아요. 인사장 보내고 뭐 문자 보내고 이사하게 되면 연락 달라고 제가 전속받은 건물 중에 그 회사가 이사하면 좋을 만한 건물들 제안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저를 거절했던 과장님이 전무가 돼가지고 회사가 커져가지고 사옥을 사겠다고 해가지고 사들이고, 이런 경우가 28년 동안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전 이 방이 다 지금 차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 있는 분 중에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분들,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창업 컨설팅은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 제가 약간 약장수 같긴 한데 인당 2천만 원짜리 컨설팅이었어요. 근데 20명 정도가 넘어가면 컨설팅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교육비도 약간 어떻게 하다 보니 공교롭게 딱 그렇게 잡혔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교육이 마찬가지잖아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 반에는 1등부터 꼴등까지 있잖아요. 똑같이 강의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신경 쓸 거예요. 대신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본인이 이 교육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느냐, 이게 관건이고요. 이거는 강의가 아니에요. 28일 날 여기 수강 신청하시고, 또 여기 안 계신 분 중에 수강 신청하실 분이 계시겠지만 강의가 아니고요. 여기 계신 분이 그 강의에 참가하시게 된다면 실제 저랑 일주일마다 만날 때마다 제 신입 직원이 들어와 가지고 저한테 트레이닝을 받듯이 영업을 진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다, 생긴 거 그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픈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지역에서 이 교육 강의가 끝나는 11월 30일 날 부동산 오픈할 자리도 찾으실 수 있고, 찾으셔야만 하고, 또 그 지역에서 영업을 내가 10년 한 사람처럼 매물과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딱 세팅돼서 실제 연내 부동산을 오픈하신다고 가정했을 때 그냥 맨 땅에 헤딩이 아니라 물건과 고객을 다 확보하고 오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은 다 그렇게 3, 4개월 안에 다 안착을 하셨어요. 물론 이제 그런 건 있겠죠. 대치동에서 오픈을 할 건데 대치동에서 20년 동안 한 부동산 사장님을 어떤 말이나 어떤 그 스킬이나 이런 걸로 이길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분이 갖고 있는 재료는 똑같이 만들게 해드릴 수 있다. 그 재료가 뭐겠어요? 고객이랑 물건은 꼭 다 확보하고 창업하실 수 있게 하겠다. 그게 제 취지고요. 거꾸로구나. 사장님께서는 제가 그냥 사장님이라고 부를게요. 맨날 제 만나는 사람 다 사장님이라고 불러가지고. 중개업을 하신다고 하면 왜 중개업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냥 네네. 수입 창출이요? 혹시 뭐 지역을 정해 놓으셨거나 그러셨어요? 네네. 거주지 인근이요? 그럼 그 목적물 자체도 약간 주택이나 이런 쪽인가요? 아파트인가요? 동네를 어디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빌딩이나 이런 거는 뭐 네네. 운이 아니까 그냥 좀 일반적인 거. 일반적인 아파트. 그 제가 이제 아파트 하시는 분들이나 주택 하시는 분들, 뭐 토지 물류 창고 하시는 분들 업종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 아파트가 부동산을 창업하기에 제일 쉬워 보이지만 또 막상 하다 보면은 짜증 지수가 높은 업종이죠. 왜냐하면 그 상업용 부동산을 하면 다 회사를 상대로 하니까 배워야 될 거는 많은 반면에 짜증 지수는 좀 낮은데, 개인을 상대하거나 아파트를 하게 되면 좀 짜증 지수는 많이 높아요. 그래서 약간 또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잘 견디실 수 있지 않을까. 젊은 사람들은 좀 견디기 좀 힘들거든요. 앉으십시오. 저는 이제 저희 회사에 입사하시거나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셔가지고 왜 부동산 중개를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딱 물어봤을 때 두 가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금전적인 목표고요. 그냥 뭐 차려놨는데 뭐 잘 되겠지 이런 건 아니고 무조건 성공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자리에 저는 오셨다고 생각해요. 부동산이 아무리 창업하는데 다른 업종보다 돈이 적게 든다 하더라도 뭐 100단위는 아니잖아요. 수천만 원이 들잖아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억이 듭니다. 좋은 자리에서 권리금이나 이런 걸 다 주고 계약한다고 하면. 그렇게 오픈을 하는데 내가 그냥 몇 달 지나면 자연스럽게 안착이 되겠지. 기존 업소 인수했으니까 그냥 고객 가지고 내가 그래도 밥은 먹고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부동산을 시간도 단축하고 내가 처음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교육과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전문가가 되기 위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회사들의 매뉴얼을 제가 배우면서 부동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직한 직업이고 통계에 기반해서 영업을 할 때 얼마나 많은 고객을 만나 가지고 A급 고객화 시켜 나가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3개월 동안 할 거고요. 중개업을 왜 창업하는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처럼 제가 다른 분한테 다 그 28일이 되면 일일이 다 물어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톡에서 개인톡으로 상담도 드릴 건데 명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나 부동산 이 동네에서 왜 오픈하는지 확연하게 있으셔야 돼요. 저는 예를 들어 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은 왜 부동산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저는 이 직업 말고 다른 직업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희 3대째 부동산을 하는데 제 딸도 부동산학과에 다녀요. 제가 봤을 때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집을 지으면 어머니가 파는 게 너무나 일상화돼 있고 집에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부모님은 없어요. 이제 아버지를 만나려면 공사장을 가야 되고 어머니를 만나려면 이제 모델하우스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짓는 빌라 엄마가 팔고 있었으니까. 실제로 제가 한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그냥 부모님이 어디 주말에 놀러 가시면 저보고 집 보여주라고 그러고 그냥 가세요. 그럼 이제 제가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서 놀고 있다가 공문수학 막 풀고 있다가 이제 집 보러 온다고 누가 이제 오면은 엄마가 가이드 했듯이 여기 뭐 안방이고요, 여기 화장실 있고요, 뭐 이렇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누구 보고 갔다고 얘기하고. 근데 실제로 애들도 연습이 되면은 하잖아요. 물론 제가 그때 뭐 계약서 쓰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근데 여기 다 자격증을 따시고 중개업을 하는데 저한테 누가 왜 중개업 하냐고 얘기하면 저는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한 사람이고 실제로 뭐 대학원에서는 부동산을 전공을 하기도 했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는 미술을 했었어요. 자동차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가지고. 근데 실제로는 경영학과를 갔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아버지의 엄청난 반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영학과를 가서 경영학과를 다녔는데 그냥 아버지와 상관없이 부모님과 상관없이 그냥 대학교 1학년 방학 때 그냥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해가지고 그냥 붙었어요. 그리고 제가 첫 직장도 부동산 회사가 아니었지만 부동산 일을 시켰어요, 저한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럴 바엔 내가 중개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왜 중개를 하냐고 얘기하면 지금은 이렇게 대답해요. 예전에는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싶어서 중개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 이유가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28년째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 강의장에 와 있는 이유랑 같은 이유인데 저 어렸을 때는 부동산을 하면 장인어른이 딸을 못 준다고 할 정도로 왜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제가 첫 직장은 좀 괜찮은 회사였어요. 왜 거기를 그만두고 부동산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저는 그냥 복도방이 아니고 자격증도 있고 미국계 부동산 회사 중에 한국에 처음 들어온 회사에 내가 입사를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됐고 왜 복도방을 하느냐 이렇게 반대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명함을 들고 다니신다고 해가지고 그 부동산을 복도방 취급하는 사람은 없어요.
점점 전문화되고 있고 해외 자본도 많이 들어와 있고 상업용 부동산들이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부동산 하는 거에 있어 가지고 이제 무시받는 그런 직업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저는 제가 뭔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전파해서 그 부분들이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 업이 존경받는 직업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부업인 강의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아무리 강의료를 많이 받아도요, 계약을 하나 하는 것보다는 훨씬 못해요. 그래서 제 집사람이나 저를 아는 사람들이 그 집에 저녁에 와서 일찍 쉬지, 제가 여기만 강의를 나오는 게 아니라 제 모교라든지 이런 데도 강의를 많이 가고 사내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거 다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성장을 보면 즐거운 거예요, 저는. 자, 그래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라는 화두를 가지고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을 매주 만나는 거고요. 사실 토요일 날 화상을 여는 거는 그 생각을 해보세요. 화상을 직접 열어서 세팅해 본 기억 있으세요? 일단 저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화상을 열어요. 일요일은 제가 7년, 8년째 하고 있는 독서 토론을 화상으로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거는 제가 호스트는 아니지만 제가 화상을 열어야 돼요. 제가 엔지니어예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계속 사람들 만나고 답사하고 막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스트레스는 뭐냐면 일요일 아침 7시가 독서 토론이에요. 근데 저도 어디 놀러 가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놀러를 갑니다. 가족들이랑 도쿄를 가도 일요일이면 7시에 저는 화상을 열어야 돼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이렇게 화상을 열면은 그거는 목적 자체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 영업을 제가 하시라고 할 거예요. 그럼 그 영업을 하고 있는 동안 고객을 만나는 일이 생길 거거든요. 야, 교육을 받고 있는데 내가 사무실을 오픈한 것도 아닌데 그냥 교육 듣는 줄 알았더니 내가 오픈할 지역에서 실제 건물주를 만나고 오라고 시켜? 그리고 그 과제를 점검해? 이러면 좀 의아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무실을 오픈하신 다음에 내가 내 자력으로 그 사무실에 탁 책상에 앉아가지고 부지런하셔서 일찍 나오실 수는 있어요. 일찍 나오실 수는 있는데 그 사무실 문을 박차고 나가가지고 옆에 있는 내 사무실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 사장을 만나고 그 편의점 있는 건물에 비어있는 3층 그 비어 있어가지고 공실이 얼마에 나와 있는지 그 건물주를 만나고 이런 거는 부동산을 10년 하신 분도 그런 활동을 안 하신 분이 많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사람의 뇌가 21일 정도 37일이라고 하잖아요. 그 옛날 어르신들이 아기 태어나면 37일 동안 안 보여줬다고 하는 게 엄청나게 과학적으로 저는 사실 그 어른들이 어떻게 그런 조상들의 지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 보여준 이유가 있대요. 나쁜 버릇 들까 봐. 그 가정의 아이로서 버릇을 들이기 위한 시간을 37일을 가졌던 거래요. 뇌과학자가 최근에 찍어놓은 영상을 봤는데 21일 동안을 뭔가를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뇌가 얘는 앞으로 이렇게 살기로 작정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방향으로 밀어준다는 거예요. 제가 28년째 7시 전에 출근을 해요. 저는 오늘도 6시 반에 출근했어요, 회사에. 그러면 6시 반에 출근한 사람이 12시가 되면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느낌이 한 3시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루를 굉장히 길게 살 수 있는데 일찍 출근하는 이유는 딴 게 없어요. 내 고객이 9시부터 6시까지 일할 거기 때문에 저는 그 고객이 일하는 시간 전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업하러 다니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명함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 과정 안에서 제가 무조건 공실 데이터를 다 매물장을 만들게 만들 거고요. 그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창업하시려고 하는 동네가 잠실이면 잠실역 이면에 있는 꼬마 빌딩 신축하고 있는 거 매물로 나와 있는 거를 전부 여러분의 매물로 만들게 할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한 줄 아세요? 그거 어떻게 가능할 것 같아요? 강제로 시킬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강의에 만약에 28일부터 오신다고 하면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있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들이 안 할 수 없게 강제로 시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라는 대로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하라고 말씀드리는 그 강제적인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서 부동산을 오픈하셨을 때 그렇게 해야만 그 동네에서 1등 할 수 있는 거를 하시라고 할 거예요. 결국 딴 거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아침에 일찍 출근하셔가지고 을지로로 출근하셔가지고 저희 회사 오셔가지고 제가 시키는 허드렛 일을 하고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청소를 대신해주고 이런 거 제가 시키겠어요? 다 오픈하시려고 하는 지역에 그 지역의 지리를 익히고 그 지역 안에 있는 신축 건물 그리고 건물주, 임차인 그리고 시세 이런 거를 3개월 안에 다 파악하게 만들 거고요. 그 만드는 과정 안에서 1층짜리 비어 있는 것들이나 시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빠삭한 전문가가 되게 돼요. 그래서 3개월 정도 되면 제가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수천 명의 제 신입 직원들을 가리키고 그 신입 직원들 중에 수백 명이 아직 이 업계에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은 다 이 과정을 3개월 동안 잘 적절하게 다 이수를 했고요.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이 됐냐면요.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 제가 20년 넘게 회사는 4번을 바꿨는데 계속 사내 코치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사람을 뽑는 부동산 회사에 다녔기 때문에 사람을 뽑으면 가리키는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가리켜야 되나 저도 연구했지만 제 회사의 미국 본사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계속 그런 정형화된 그런 교육들을 그 한국에 도입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이고 안착된 것들을 제가 엑기스로 3개월 동안 코칭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부동산 오픈하실 거예요? 언젠가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 모든 준비했다는 건 이제 준비는 3개월 동안 제가 다 하실 수 있도록 만들 건데 이 중에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오픈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취업을 할 생각이다. 그런다 하더라도 그 취업하시려고 하는 업종에 맞춰 가지고 제가 다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이 재밌는 거는 저는 이 똑같은 과정을 26살에 저를 가르쳤던 코치들한테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운이 좋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를 가르쳤던 사수와 팀장은 저를 정말 쥐잡듯이 잡았었어요. 그 세월이 요즘은 달라졌는데 제 사수가 헌병 출신이거든요. 매일 때렸어요, 저를. 그 뭐 이렇게 뭐 폭행하듯이 때렸다는 게 아니라 뭐 아직도 기억하는 날인데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전화번호가 많이 수집돼요. 공실 현수막, 건물주 전화번호 이런 게 다 수집될 거 아니에요. 그 수집된 거를 그냥 모아서 그냥 데이터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모인 걸 가지고 이 과정 안에서 실제 공실을 물어보는 전화나 건물주와 약속을 잡는 전화를 다 시킬 거예요. 그러면 그 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약속이 직접 잡히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부동산을 오픈하진 않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신축 건물을 내가 오픈하려고 하는 지역에서 10층짜리 건물을 찾았는데 노창이가 시키는 대로 가서 그 나한테 전속 달라고 얘기했더니 전속을 줄 생각은 있는데 제안을 해보라는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제가 그 사정을 듣고 제안서 샘플을 드릴 거고 제안서를 만드는 과정,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과정 이런 게 이 과정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 과정과 상관없이 갑자기 제안을 해보라는 건물주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가 여러분의 팀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제안서 같이 만들고 어떻게 만들어드는지 계속 체크하고 브리핑하러 갈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물주한테. 그럼 제가 자, 잘 가가지고 요 연습한 대로 가서 PT하고 오세요. 그러겠어요? 같이 가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건물을 수주하는 일이 생겼다. 근데 그 건물이 위치도 좋다. 근데 나는 부동산을 오픈할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건물 1층에 오픈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제가 이 3개월짜리 과정을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 그 배우셨던 분들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과정 안에서 자기가 시세 조사를 하고 파리바게트 옆에 가게가 비어 있는데 조건이 나쁘지 않다는 거를 인식해 가지고 나중에 한 달 정도 지나면 그 동네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게 돼요. 그러면 아, 빵집 옆에 저 비어 있는 자리 내가 부동산 차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딱 하게 되세요.